네,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학원의 부원장이고 그 다음에 우리 학원의 수학과를 책임지고 있는 박재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운유고등학교 참 제가 올해 다크호스로 주목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많고요. 학부모님들께서나 학생들도 가장 기존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학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최상위권의 학생들, 최상위 강사에게 배워야겠죠. 그래서 제 이름을 걸고 수업을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름 참 잘 지어주는 것 같아요. 자, 운유고등학교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존의 운유고등학교 시험 같은 경우는 기존에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교과서를 베이스로 해서 기본 유형에 대한 출제를 굉장히 많이 해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문제 자체가 매우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크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던 유형들을 많이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보면은 객관식 문제에서 한 두세 개, 그 다음에 서술형 한 문제 정도에서 등급을 가르는 고난도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이 문제 출제 소스들이 전부 다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가지고 출제를 해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난이도 자체가 낮기 때문에 당연히 한두 개만 실수를 해도 등급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겠죠. 자, 아무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기존에 작년에 신설이 됐었죠. 그래서 기존의 학생들의 실력이 높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상위권으로 지금 가야 되는 학생들인데 상위권의 상황 같은 경우도 똑같냐?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상위권에서 어쨌든 간에 실수가 발생했을 경우에 시험이 어렵지 않을 만큼 그만큼 등급의 하락의 비율도 굉장히 클 수 있다는 게 기존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제가 기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기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운유고등학교 시험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네 라고 했다가 정말 대형 사고가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반에 지금 운유고등학교 학생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인데요. 운유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제가 지금 강조를 하는 게 기존에 여러분들 운유고등학교 시험의 수준이나 상황을 보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조금만 공부해도 운유고에서 좋은 득점을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택했다면 이건 매우 큰 오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실제로 지금 운유고등학교에 올해 지원한 학생들 중에 실력이 굉장히 경쟁력이 갖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작년에 이제 운유고등학교 신입생들이 많이 들어왔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점이 인구수가 많습니다. 학교가. 그렇다 보니까 석차 50등 정도만 해도 10%에 속한다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가서 차라리 좋은 등급을 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상위권 학생들이 생각보다 지금 운유고등학교 지원을 좀 많이 해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그 기출을 바탕으로 공부를 하면서 어떤 마인드가 들 수 있냐면요. 저희 학교 이 정도는 시험에 안 낼 거예요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이 정도의 시험을 무조건 오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학교 시험의 변칙에 분명히 대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아마 제 생각에 운유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첫 시험의 중간고사 어느 정도 난이도를 출제할지는 모르겠는데요. 첫 시험의 난이도를 기존의 운유고에서 아주 높아지지 않은 수준으로 출제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출제 결과가 굉장히 대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95점 이상을 득점한 학생들이 갑자기 뭐 7, 80명이 나와버린다든가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은 엄마 나 잘 봤죠? 이게 아니라 엄마 기말고사 진짜 큰일 났어요 라는 생각을 갖고 공부를 해야 돼요. 뭐 일례로 운유고등학교는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이렇게 어떤 학교에 내신을 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 그 학교의 중간고사 만점이 33명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첫 시험에. 1등급은 몇 명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냐? 15명까지였거든요. 4% 기준일 때. 그래서 기말고사 시험을 우리가 엄청 타이트하게 준비를 했었는데 저희 반 학생 69점을 받았어요. 기말고사 때. 그래서 쌤 저 진짜 시험 망한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이 학생 알고 보니까 석차가 5등이었어요. 그래서 합산 1등급이 나왔습니다. 69점인데 석차 5등인 거예요. 이런 사태가 운유고등학교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변칙에 대해서 준비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수학 피지컬을 굉장히 높이는 작업이 매우 중요할 겁니다. 즉 어느 정도 선까지 공부를 하냐 안 하냐에 대한 선을 긋지 않고 여러 가지 기본 유형 우리가 많이 이때까지 충실히 다뤘다면 그 기본 유형을 바탕으로 한 심화 유형들을 정말 많이 풀면서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운유고등학생 학생들 저는 이 과정들을 제가 엄청 타이트하게 열심히 많이 시킬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 모의고사 기출에서 아까 출제가 된다고 했었죠.
아마 이 기조도 크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지금 이 김포 한강신도시에 속한 학교들이 대다수가 고난도 문제 같은 경우 모의고사 기출문제에서 내고 있거든요. 그런 단지 차이점 뭐밖에 없냐면 모의고사 기출 문제 어느 정도 수준을 갖다가 고난도로 출제할 것인가 정도의 차이밖에 없었어요. 이를테면 장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문제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첫 번째, 두 번째 난이도를 갖다가 학교 시험에서 변형시켜서 출제를 해왔었는데 운유고등학교의 아까 킬러 문항이라 소위 이야기하는 고난도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제 모의고사 출제된 문항 중에 아주 높은 문항들은 다 배제를 해왔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문항들을 뛰어넘는 문항들을 분명히 출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전제를 갖고 그 부분까지 우리가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 학교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졌을 때 확실한 대비를 하고 좋은 득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커질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도 운유고를 지금 보낸 상황에서 오히려 기존보다 수학 공부는 훨씬 더 깊이 있는 수준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강한 마음을 갖고 아이들을 보내주셔야 될 거예요. 자, 우리 학원 고등부 수학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드리면 수준별로 4단계 반으로 구성을 지금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탑티어 반, 심화 A반, 심화 B반, 원리반 이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번 주에 저희 재원생들 대상으로 해서 전체 테스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주말 클리닉 때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학생들을 가지고 뭐 계급화 시키겠다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왜냐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기존에 저희 수업을 듣고 있으면서도 여기서 지금 더 높은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학생들이 있고 여기서 자기가 기존에 듣던 수업을 잘 충실히 따라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번 겨울방학 때 탑티어 반하고 그 다음에 심화 A반 수업을 계속 해왔었고요. 내신 수업을 할 때도 제가 탑티어 반하고 심화 A 수업을 할 거고 저희 홍진태 쌤께서 심화 B 수업과 원리반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요. 저희 지금 심화 A에 속한 학생들 중에 탑티어 반으로 지금 올라가야 될 학생들이 지금 있습니다. 겨우내 저희가 12월 달부터 제가 심화 A반 수업을 쭉 해왔는데요. 지금 실력이 굉장히 출중해진 학생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탑티어 반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거를 4단계까지 제가 나눈 이유는 뭐냐면 학생들마다 반드시 우리가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해야 될 그런 과업들이 있습니다. 뭐 탑티어 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심화 문제를 열심히 풀어가지고 확실한 1등급을 점유해야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부족함이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본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밟아 나가면서 좋은 성과를 최대한 내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준별로 제가 4단계까지 나눠서 지금 구성하는 상황이고요. 당일 과제하고 테스트 오답 같은 경우 저희가 과제는 되게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어려운 문항에 대해서 풀이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를 진행하면 바로 그날 채점을 매고 조교들을 통해서 오답 정리까지 하게 보내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들이 사실 당일날 100% 해결이 다 되면 좋은데 안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혹은 어떤 단원 같은 경우 잘 되는데 어떤 단원은 어려워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금 수학과에서는 토요일날 올데이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어요. 자, 이 시간 같은 경우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저나 수학생님들이 전혀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요. 하루 종일 학생들을 클리닉만 붙잡아 놓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점심을 먹고 12시에 왔다 했는데 이번 주에 과제 해결 안 된 것들 전부 다 해결하고 주중에 배웠던 단원에 대한 테스트, 그 다음에 전체 중간고사 범위에 대한 누적 테스트들을 반복적으로 훈련하면서 이 오답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여유롭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과정을 할 때 많이 힘들어할 수도 있거든요. 막 애원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저 집에 좀 보내달라고. 전 진짜 집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막 애원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어머님들께서 막 마음이 약해지실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 많이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머님 저희가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칠 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 품에 그냥 맡겨주세요. 아시겠죠? 네, 아이들 집에 가고 싶다고 떼쓰고 막 한다고 해서 타협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이 악물고 따라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결과는 제가 확실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이것만 꼭 믿고 아이들 맡겨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당연히 저희는 최고의 실력, 김포 지역에서 저희 수학과를 대적할 수 있는 강사진은 저는 없다고 자부합니다. 전원 다 서울대 출신이고요. 이번에 고등학교 3학년 맡으신 수학생님 같은 경우도 제가 제 후배를 이렇게 또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강남대성에서 수업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여기까지 또 이렇게 저 때문에 또 오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고3까지 저희가 탄탄하게 잘 아이들 맡길 수 있으니까 최고의 실력자들에게 꼭 배우시길 바랍니다. 자, 이건 뭐 학생들이 하던 이야기예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수학여행 갔다 온 학생이 당일날 해당되는 범위 그냥 인강 이제 패스권이 있으니까 그걸로 집에서 듣고 좀 쉬어라. 사실 수학여행 갔다 와서 오후 5시에 도착했는데 아이들 피곤하잖아요. 그죠? 6시 수업인데 바로 온 거예요, 얘가. 그래서 제가 되게 이제 기특하기도 했는데 어머니께서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인강을 듣는 것보다 제이쌤 현강 무조건 들어야 된다고. 예, 그래서 갑자기 제가 김포를 떠나서 메가스터디로 진출. 예, 이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작년에 2학기 때 저희 반에 수학 내신 석차 1등을 한 학생이 있어요. 1등급 말고요. 석차 1등을 했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그 기말고사 때문에 기말고사 때 이제 왔었는데요. 학부모님께서 상담하시면서 아이가 수학에 대한 나름대로 자신감은 있는데 꼭 실수하고 서술형에서 감점당하고 해가지고 아시잖아요, 이런 시나리오들. 그래서 점수가 꼭 이렇게 확실하게 좀 잘 안 나온다. 그래서 제가 서술형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놓친지 저 알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도를 하겠다. 실제로 맞춤 문항까지 제가 어떻게 이걸 써야 되는지를 되게 열심히 지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기말고사 때 처음으로 만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만점이 나오고 2학기 종합 석차가 나왔는데 석차 1등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가 수학학원 많이 다녀봤는데 진짜 수학 잘하는 선생님한테 처음 배워보는 기분이라고, 진짜 수학학원 처음 다닌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뭐 운유군 아니고 장기고 학생들인데요. 장기고 학생들이 직분을 제가 그때 아침 11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이렇게 하루 종일 같이 공부를 했었어요. 자기들끼리 저녁 먹다가 선생님 풀이는 좀 미친 것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수학 잘하는 사람 처음 봤다라고 하는데, 예, 저는 잘해요. 저는 잘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제가 잘하니까 아이들이 저만큼 잘할 수 있게 제가 열심히 잘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커리큘럼은요. 좀 사진이 좀 부담스럽지만 좀 양해 바랄게요. 네. 지금 기존에 이거 컴팩트하고 스텝업 같은 경우는 공통수학 1과정 진행하면서 심화 A반 학생들이 주로 이제 이 수업 컴팩트를 했었고요. 탑티어 반 학생들이 이제 스텝업 과정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내신 대비를 할 때는 이거 빌드업하고 퍼펙트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요. 전부 다 이제 저의 자체 교재 시리즈들이거든요. 자, 2학기 기말 대비라고 이거 본 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 중간고사 대비할 거고요. 이건 작년 교재를 제가 사진으로 그냥 가지고 온 겁니다. 빌드업 같은 경우는 기본 유형과 심화 유형을 전부 다 혼재된 유형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을 할 때 저는 항상 보수적입니다. 내가 가르쳤으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거 다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얘네들이 이걸 잘 모를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되짚고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부족했던 유형들 혹시 없는지, 그 다음에 최고 난도의 유형이 어떻게 변질돼서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3월 한 달 동안 이 빌드업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자, 이 퍼펙트라고 하는 것은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 중에서 반드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을 제가 가지고 선별해서 만든 자체 교재입니다. 그래서 시중에 모의고사 기출 문제가 되게 많아요. 뭐 너기출, 마더텅, 그 다음에 자이스토리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더텅 같은 거 책 보시면 문제 수가 무슨 1468문제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할 게 너무 많은데 이런 문제들을 94년도 기출 문제부터 이걸 다 풀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반드시 풀어야 될 출제율이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항만 가지고 제가 선별해서 만든 교재고요. 교재 같은 경우는 200문제에서 많게는 한 300문제 선에서 충분히 아이들이 보면서 킬러 문항에 대한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시간과 효율성을 위해서 제가 교재를 잘 알차게 구성을 했고요. 수업 시간에 일단 제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업 시간에 저는 주로 이제 과제 문항에 대해서 해설을 전부 다 진행합니다. 학생들이 저한테 되게 웃으면서 쳐다봐요. 그러니까 질문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데 학생들한테 제가 몇 번 문제 봐라 이렇게 하면 애들이 웃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유냐면, 어떻게 내가 못 푼 문제를 질문 안 했는데 저 선생님 다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제가 오랫동안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놓친지를 충분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개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해석들을 정확하게 개념을 짚고 가고요. 과제에 대해서 해설 자료는 제가 과제 수행한 다음에 항상 줍니다. 이 이유는 해설지를 보면서 푸는 습관을 아이들이 들이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절대 수학이 늘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과제 수행하고 나서 아이들한테 해설 자료를 주고요. 해설 자료 같은 경우 사실 풀이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지 제가 직접 손풀이 하는 자료까지 다 하나하나 해서 아이들한테 자료를 업데이트 시키고 있습니다. 수업 영상을 보면서 아이들이 복습할 수 있게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카톡에 대한 질문, 응답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제가 다 직접 다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토요일날 클리닉 할 때 제 수업 같은 경우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강사 쌤까지 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훨씬 더 질문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부족한 학생들을 더 붙잡아 놓고 저희가 충분히 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강사까지 직접 2명이 들어가서 진행하고요. 다른 조교쌤이 아니라 저희 메인 강사 2명이 전부 다 진행을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제가 관리의 어떤 사례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수업마다 이렇게 톡방이 있습니다. 톡방이 있고, 그 다음에 수업 영상 같은 경우 제가 바로바로 이렇게 올려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날 수업 끝나고 바로바로 링크를 누르면 쉽게 볼 수 있게 영상 자료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풀이 해설 자료도 이렇게 올려주는데요. 그래서 뭐 클릭해서 누르면 바로 아이들이 이 풀이들을 볼 수 있어요. 이 손풀이 해설이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내가 맞췄지만 되게 복잡하게 풀었는데 선생님은 이걸 되게 이렇게 쉽게 접근하고 있구나. 풀이를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좋구나 라고 하는 차이점들이 있고요. 뭐 실제로 제가 이따가 또 다른 걸 보여드릴 건데 이 풀이자들의 학생들이 맞춤 문항에 대해서도 어쨌든 간에 복습을 하는데 되게 효율적인 자료가 되더라고요. 자, 이건 뭐 귀여운 라이언 씨하고 저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학생들이 보내면 저는 아무리 늦어도 30분 이내는 답장을 꼭 하도록 하고요. 뭐 거의 새벽 2시에 저한테 카톡 보내는 학생들도 있어요. 가끔씩 이제 제가 그때도 뭐 답장을 잘 해주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질의응답을 하고 있고요. 최고의 강사진뿐만 아니라 저는 굉장히 욕심 많아서 저희 부강사도 최고의 실력자를 또 뽑았습니다. 저희 부강사가 이번에 연세대학교 수리논술로 공과대학에 합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친구 국어 실력은 좀 부족해요. 다행히 이제 국어는 우리 또 잘하시는 선생님들께서 계시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 친구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5년 동안 저한테 수능 끝날 때까지 배웠던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과목들도 다 약했는데 오로지 이 박재희 선생님 만나서 수학 하나 원툴로 치고 가서 수능 미적분 가볍게 1등급 찍고 수리논술로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대학이 연세대거든요. 그래서 여기 딱 뚫었어요. 그래서 지금 연세대 합격한 우리 부강 선생님까지 같이 투입이 될 겁니다. 자, 반드시 현강을 와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 이유. 자, 학생들 보면은 뭐 인강 듣고 아니면 혼자서 교재 풀면서 모르는 거 해설지 보고 그냥 공부하면 되지 않냐 이런 경우인데요. 자, 문제집의 해설지들 보면 정말 미칠 것 같은 해설지들이 많아요. 자, 이거 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 지금 가려졌는데요. 이게 2페이지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되게 무슨 막 꽃게도 아니고 이런 그림들이 되게 복잡하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해당되는 문항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탑티어 특강을 하면서 해설한 지금 영상인데, 자, 여기까지만이 제가 해설 지금 한 과정들이거든요. 실제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고 해독을 할 것이냐, 이게 결국 최상위권의 득점을 위해서 알아야 될 수학적 사고의 과정들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결국 수업 시간에 제가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반드시 현강에 와서 저하고 호흡을 하면서 주말에 클리닉 할 때 이걸 다시 아이들이 복습하고 어떻게 이걸 접근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그때그때 잘 해결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현강에 와서 함께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1등급 가르는 문항. 제가 아까 퍼펙트 그 교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실제로 작년 첫 시험 때 그 문유고등학교 객관식 킬러 문항 20번 맨 마지막 문항에 속하는 문항인데요. 이 변수를 바꿔가지고 푸는 문제가 거의 똑같은 게 제 교재에서 수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운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 뭐 킬러 문제 제가 다 넣기가 슬라이더 너무 복잡해서 다 안 넣었고 대표적으로 지금 한 사례만 넣었거든요. 그래서 1등급을 결국 가르는 문항은 제 교재에서 분명히 출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꼭 반드시 와서 수업을 듣는 것이 좋겠다. 자, 운유고등학교 제가 올해 정말 일 낼 겁니다. 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운유고등학교는 제가 지금 가장 주목하고 가장 애정을 갖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이슈를 가지고 올 거고 아마 저와 함께 시작을 한 학생들이 충분히 좋은 결과로 시작할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학생들과 좋은 인연으로 함께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학교 시험이나 여러 가지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 부분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 지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네. 네네. 뭐 변호자료 같은 거 말씀하신 거죠? 아, 네네, 그쵸. 그거는 제가, 학교마다 무조건 자료는 다 만듭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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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범위 자체는 어차피 시험 범위였잖아요. 그래서 뭐 다항식부터 이차함수까지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인 이제 시험 범위 같은 경우는 학교 뭐 교과서나 이 정도로 이제 명시를 해요. 근데 이제 아까 모의고사 그 문제 때문에 아마 질문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학교 시험 자체에서 나온 고난도 문항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출제할 때 선생님들이 그 쓰는 소스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학교 자료에서 선 제공을 하면서 여기서 변형을 하겠다 이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걸 이제 그 소스를 가져오는데 그 소스의 대부분이 그냥 대부분이 100%예요. 100%가 다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가지고 변형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상위권의 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풀고
여러 가지 테스트 문제 자료들을 많이 풀어봐야, 왜냐하면 여러 가지 기출 문제들 많이 풀다 보면 모의고사에 변형된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대한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우리 학생들은 질문 되게 잘하는데 저한테 엄청 잘 물어봐요. 네. 자, 없으시면 네, 그다음 우리 영어 선생님.